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도 윤석열과 검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이야기, 저도 하기 싫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듯합니다. 그래도 들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고 또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국 사퇴 50여일,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 왜 윤석열이 그토록 조국 장관 임명을 막았는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은 어떤 짓들을 저질러야 했는지, 무엇이 검찰을 이 절박함으로 내몰았는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국 정국을 이용해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와 여론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공작이었고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된 범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언론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이라는 삼각편대를 완성했고 이 막강한 적폐 권력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촛불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 건데요. 깨어있는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이들의 시도를 또 막아낸 겁니다. 정말 또 한 번 무너질 수도 있었던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낸 겁니다. 이건 제 상상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로,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윤석열의 두 얼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올곧은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됐던 그는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했는데요. 뒤늦게 알게 된 그의 행동으로 왜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먼지털이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조국 사퇴, 검찰개혁의 주역이 될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고 사퇴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윤석열은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그를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이미 주변을 다 털어 내사 자료를 만듭니다. 이 내사 자료로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첫 번째 시도를 강행하는데요. 그게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폭로한 청와대 비선 라인 접촉입니다. 조국 장관 내사 자료로 정치 거래를 시도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죠. 이 사건은 오히려 조국 장관 임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청와대 내에서는 조국 장관 낙마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인사 개입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에 강한 반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오지랖,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 이후 두 번째 시도, 윤석열은 조국 청문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또 도전을 한 건데요. 일련의 그의 이런 행보를 보면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검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대로 그냥 정치검사, 자신의 조직의 이해관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려 하는 일개 정치검사였던 거죠. 두 번째 시도도 여지없이 실패하고 마는데요. 대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이런 개수작을 계속했던 걸까요? 여태 안 잘린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50여일 넘게 진행되는 조국 장관 털기 수사는 윤석열의 세 번째 시도인 셈입니다. 어떻게든 사퇴를 시켜야 한다는 오기까지 생긴 걸까요? 이제는 검찰 개혁 방해가 아니라 자신의 명운까지 걸린 파워게임이라는 착각에 빠진 듯합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의 두 번의 경고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의 최후의 통첩,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사실상 알아서 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라는 말에는 찬찬히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냥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는 절대 사퇴는 안 할 듯합니다. 그렇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부를 한 셈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해임입니다. 특별 감찰을 실시해서
정리하는 게 답일 듯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묵혀두고 있는 진실들이 있죠. 김건희, 학력 위조, 코바나, 장모, 대기업 스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이해력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위조라는 낙인을 찍고 온갖 가짜 뉴스로 사건을 왜곡해 본질을 흐리고 여론몰이와 마녀 사냥용으로 지속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몇몇 의원이 기획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공모해서 조국 장관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 9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측근의 폭로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국 장관으로 내정될 쯤에 벌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최성해 총장이 공모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기획한 겁니다. 점점 새롭게 드러나는 적폐들, 그 반란 수준의 행태, 캐면 캘수록 놀라울 따름입니다. 윤석열과 자유한국당 국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셨습니다. 어쩌죠? 더 진행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이 역풍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역풍입니다. 아주 거세고 강합니다. 모두 다 쓸려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날아갈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던 짓을 멈춰 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목숨은 살려드릴지?